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자, 오늘은 3R 시스템의 3만원짜리 보급형 케이스인 K400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K400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이겠는데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2만원대 극후반이나 3만원대 극초반에 말 그대로 3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고요. 3만원짜리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3개의 팬, 상단에 2개의 팬, 그리고 후면에 1개의 팬, RGB 팬이 총 4개, 그리고 RGB가 없는 팬이 여기 위에 2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은 강화 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앞쪽은 이렇게 풀 메쉬로 되어 있어서 3개의 흡기 팬이 잘 보이면서도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측면을 살펴보면 이 강화 유리는 아무래도 저가형 케이스다 보니까 뭐 스윙도 이런 식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4개의 나사로 강화 유리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턱이 있어서 유리를 장착할 때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쪽도 이 유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 유리가 이렇게 딱 매립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뒷면 사이드 패널은 뒤쪽의 2개의 손나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합이 되어 있고요. 보통 케이스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앞쪽을 결합을 하고 눌러서 닫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장점이 되는지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 케이스들은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넣는 방식들이 많은데, 그런 방식의 경우에는 선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뒷판을 닫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앞쪽을 결합을 하고 눌러서 닫는, 말 그대로 눌러서 닫는 거기 때문에 선 정리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쉽게 사이드 패널을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판을 제거를 했으니까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내부에는 ATX 사이즈의 보드를 장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보드 끝에서 앞부분이 상당히 짧은 컴팩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쿨링에도 상당히 좀 유리한 편입니다. 좀 컴팩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CPU 전원선을 보드 장착하시기 전에 미리 빼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하면서 경험한 건데, ATX 사이즈 보드에 커다란 타워 쿨러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이 상단 팬이 보드를 집어넣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단 팬을 제거를 하고 보드를 집어넣고 다시 상단 팬을 장착을 해야 됐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위에가 좀 좁은 케이스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상단 팬을 안 줬으면 그런 불만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사실 뭐 상단 팬을 줘서 욕먹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이 방금 말씀드린 상당히 좁기 때문에 상단에는 수냉 쿨러 장착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전면에 360mm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 케이스의 특징이 여기가 되게 얇아요. 여기가 되게 얕아서 선 정리를 하실 때 이쪽 공간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앞쪽에 선 정리 를 위해서 이렇게 구획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케이블을 다 몰아서 정리를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케이블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가림막이 위에는 덮어주는데 옆에는 덮어주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케이블을 정리를 하시는 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여기가 조명이 밝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막혀있는 케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죠. 마지막으로 버튼들을 살펴보면 상단에 이렇게 파워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단자, USB가 2.0 2개, 3.0 하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이 제공된 팬들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 직결을 해서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 속도로 작동을 한다는 단점이 있겠는데요. 대신에 최대 속도로 작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소음이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이 3만원짜리 케이스가 실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냉각 성능을 보여주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자,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미리 케이스 온도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케이스 외부에 온도 센서를 부착을 하고 내부에 온도 센서를 부착을 해서 케이스 내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통풍이 잘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프에 있는 다른 케이스들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케이스 내부 온도차가 적은 케이스일수록 CPU와 GPU의 온도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에 사용했던 CPU는 8700K이고요. 그래픽카드는 1080Ti로 사실 이런 보급형 케이스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발열량이 높은 편인 부품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온도는 실내 온도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델타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실내 온도가 30도다 그러면 30도를 더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K400의 온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로는 아이다 64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CPU와 GPU를 동시에 로드를 주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자, K400의 결과를 보시면 제가 테스트했던 케이스 중에서 가장 좋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다 64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온도가 평형에 이루어졌을 때 케이스 외부와 케이스 내부 온도의 차이가 6.3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다 64를 구동을 하였을 때 CPU 온도는 실내 기온과 37.3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GPU 온도는 42.3도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케이스 공기 흐름의 원활함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옆판을 한번 열고도 다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옆판을 여기 그래프에 보시듯이 옆판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판을 닫았을 때와 온도가 2도나 3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면 흡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로는 GPU를 주로 갈구는 3D마크 타임스파이 그래픽 1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온도를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400이 제가 테스트한 여러 케이스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에 케이스 내부 외부 온도차가 6.1도, CPU 델타 값은 18.4도, GPU 델타 값은 48.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에는 CPU는 거의 로드를 걸지 않기 때문에 GPU 온도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 사용하실 때의 온도와 가장 흡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세신스 크리드 오디세이 게임을 구동한 상태에서 온도가 평형을 이루었을 때를 측정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400이 제가 측정한 케이스 중에서는 최상급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가 5.5도 그리고 CPU 델타가 26.6도, GPU 델타가 37.5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같은 전면 메쉬 흡기 케이스인 L530과 GPU 온도 차이가 거의 4도에서 5도 정도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K400이 전면이 짧기 때문에 GPU의 전면에서 흡기된 이 신선한 공기가 GPU에 바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온도 차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면 흡기에서 GPU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GPU 온도를 잡는 데는 유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K400은 가성비를 제치고도 절대적으로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쿨링이 잘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쿨링이 잘 되는 것으로 인기가 있었던 L530 케이스보다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L530은 흡기팬이 2개만 있는 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전면에서 그래픽카드까지의 거리가 짧은 K400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3i 시스템의 보급형 케이스인 K400의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조립 및 선정의 편의성, 그리고 온도를 가지고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면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굉장히 훌륭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립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단팬에 메인보드가 걸린다든지 CPU 보조 전원을 미리 장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후면의 선정리 공간이 조금 좁은 편이라는 거는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격과 온도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K400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일단 장점이고요. 조립 과정에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고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면서 온도는 굉장히 잘 잡아주는 훌륭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딱히 선호하는 디자인이 없다, 나는
그리고 케이스에 큰 돈을 쓰기는 싫다. 그런데 온도는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K400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